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게다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재 노력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스크바에서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분쟁의 최종 결과가 타협에 기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바로 그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 언론의 소식통들은 푸틴이 전쟁을 끝낼지 아니면 스탈린식 독재와 전쟁의 대규모 희생으로 나아갈지 기로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게 해. 세 번 만세, 세 번. 세 번. 만세, 만세, 만세.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후 모스크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분쟁의 최종 결과가 바로 타협에 기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일명 미친 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이른바 우크라이나 위기의 최종 해결이 타협의 결과가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러시아 지도부가 협상과 전투 지속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라브로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과의 우크라이나 위기 협상에 대해 논평하면서 우리에게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특별 군사 작전 중에든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타협의 산물이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가 관련된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즉 대머리 독재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은 3자 협상이고 모두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이 협상을 계속할 의미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러시아의 국제 무대에서의 이익이 정당하며 유엔 헌장에 부합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국가 간 평등의 원칙을 옹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정 불간섭과 인권 보호, 언어 및 종교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 이 야만적이고 씻지도 않은 존재들이 내전 불간섭 원칙을 옹호한다고 말할 때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끼어든 겁니까? 돈바스에 대해 뭐라고 떠들고 존엄 혁명, 마이단,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쿠데타에 대해 이야기했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끼어든 겁니까? 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 겁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완전히 야만인들입니다. 그래서 라브로프, 이 미친 말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옹호한다고 말할 때 정말 우습고 웃깁니다. 그리고 라브로프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이익들이 러시아가 국제법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쟁 종식 타협안을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수사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오늘 블룸버그는 전선에서의 성과 부재, 늘어나는 손실, 점점 더 성공적인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 그리고 경제 위기와 함께 정보기관의 요구로 인한 지속적인 인터넷 차단이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마침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불안감은 많은 엘리트 계층 인사들도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트들, 특히 일부 고위 크렘린 관료들조차도 이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피에 굶주린 괴물 같은 자니까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자신의 조건, 즉 돈바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푸틴은 유럽과 광범위한 안보 협정을 원하며 이는 모스크바의 영토 점령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주목하셨듯이 이미 몇 주째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유럽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게르하르트 슈레더나 앙겔라 메르켈을 유럽 측 중재자나 대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국인들이 꺼져라, 너희는 씻지도 않은 야만인들이라 협상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갑자기 알겠어요. 유럽인들과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몇 유럽 외교관들은 블룸버그에게 러시아 권력의 북도 분위기가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정유 및 석유 수출 기업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모스크바까지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17일 밤에 거의 600대의 드론, 이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모스크바 지역을 공습하여 에너지 시설과 방위 산업체를 타격했습니다. 셰레메티에보 공항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무서워해서 무릎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예 지방을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모스크바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만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이 대공방어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잦아진 가운데 그가 국내를 이동하지 않은 기간은 196일로 늘어났습니다. 196일입니다. 푸틴이 벙커에서 나오는 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모스크바주 어딘가에서뿐입니다. 이런 일은 코로나 팬데믹 때조차도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조차도 푸틴은 지역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196일째 그는 겁에 질려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독재자는 여전히 돈바스 점령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최고 군 지휘부가 가을까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그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진격은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정보국의 평가에 따르면 1월에 러시아군을 위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가 차단된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점점 더 자주 반격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 반격에서 드론, 특히 지상 드론이 보병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2025년처럼 더 이상 완전히 수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는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가 적의 진격을 크게 늦췄으며 점차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방식만 바뀐 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집은 인정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극도로 인기가 없는데 이미 전면전 단계만 해도 5년째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병을 보충하기 위해 군인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신병을 유치할 다른 방법을 찾으며 군대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상 드론을 포함한 무인기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호전적인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조차 동원령을 더 이상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효과가 없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워낙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드론을 이용해 최전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이는 단지 새로운 대규모 손실만을 의미할 뿐 전선 돌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나 나 있는 드론들 때문에 심지어 침투 전술조차도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이 전술은 지난해부터 러시아 군인들이 보통 2명씩 짝을 지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틈을 뚫고 들어가던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격에 나선 병력의 90%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렘린에서는 갑자기 그들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